저는 지금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이렇게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하시라고요. 지금 전혀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후보자의 자세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앉으세요. 아니요, 조용히 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말끝마다 사퇴잖아요. 다른 분들 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못해요. 대부분의 태도를 보세요. 사과문에서 저지르는 어딨어요? 사과라고 우리 여자 사과를 일대 사과에 대해서 사과하지 마. 사과하실 건지 아니면 회의 진행할 겁니다. 회의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차수 변경까지 해서 하루를 넘기고 지금 여러 보좌진 비롯해 행정 인력들 오늘 카메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기자분들까지 해서 행방불명된 장관 하나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의사결정을 좀 해주시고요. 정이 오래 기다려야 된다면은 오전 출석을 요청해 주시고 정회를 했다가 장관의 출석 여부가 결정되면은 대기했던 의원들이 다시 나와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네. 의사결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실장 찾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답니다. 이게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성가족부 기조실장한테 좀 그거 확인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가부 장관의 행방이라도 좀 확인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으로 지켜보실 국민 앞에도 너무 부끄럽고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청문회 임하는 게 너무 도리인데요. 하루 종일 위원들이 요구해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못하고 고발하라고 하고 고발하라고 하는 것이 검증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 장관의 무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를 엑시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당의 불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행 후보자와 국민의힘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하시길 엄중히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발언 요청하셨는데요. 양희원영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체크를 제가 두세 분 정도 받고 정리를 할까 싶은데. 네. 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다들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짧게 좀 하고 싶은 말을 요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원영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가부 장관 또는 또 장관이 될 사람에게서 사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가위 회의장에 등장하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거나 심지어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하는 도중에 도망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행 후보자는 드라마틱하게 아주 비겁하게 엑시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주 질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자료 제공을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끝내 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준비한 게 몇 곡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도 사실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장관 자리를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인 시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기 전에부터 중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전부터 중구의 각종 행사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중구 충무로역 횡단보도 개통식에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구에서 열리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떻게 양성평등원장의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성평등원은 또 은평구에 있습니다. 근데 은평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구까지 와서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업무 시간에 진행을 한 거죠. 이런 사람이 여가부 장관으로 온다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범죄 혐의로 추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령에 대한 거든 배임에 대한 거든 아니면 재산 은닉에 대한 거든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후보자도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는 정당하게 고발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완성하지 못하고 후보자가 도망간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네. 네, 여가부 장관 도망 2인 것 같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일관하더니 불성실하게 또 무책임하게 답변하더니
본인이 제출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재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제가 오전 질의부터 증권 거래 내역이라든지 어떤 지분 구조라든지 외환 거래 내역 등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저희가 국회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지 않았다면은 이 김행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아마 제대로 국민께 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서 내일 속개와 더불어 김행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행 후보자 또한 그럴 자신이 없다면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 여가부를 이끌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또 국정감사도 치러야 될 텐데 또 앞으로 내년도 2023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에 여러 책임질 주무부처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부디 오늘 오전 10시에 만약 속개가 된다면 그 속개가 이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장관의 책임 있는 사퇴와 위원장께서도 책임 있는 법적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원택 위원님. 예. 오늘 김행 후보자의 주식 파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주식 파킹 문제가 명백하게 시누이와 또 남편 지인분한테 이제 주식을 넘긴 것은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해충돌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회사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누이한테 매각하고 또 남편 지인한테 매각한 건 통정매매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또 사업의 주도성 또 사업을 통한 사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시누이와 배우자 지인한테 결국 이렇게 통정매매를 하게 된 거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후보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서 초창기에 어려워서 이 주식을 팔려고 해도 팔 사람이 없었다. 이건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운영 상황을 보면 창업을 해서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 흐름을 보면 매출이 2014년에도 매출에서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당기수익이 있었고 14년, 15년, 16년을 보면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매출액이 2015년에 32억까지 올라가고요. 2016년에 38억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가고 단기순이익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경영을 통해서 이 가치가 있는 어떤 회사로서 변모해 가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에 다시 재매입을 했습니다. 이 재매입을 하는 과정도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시누이하고 그 배우자 지인분이 요청을 해서 매입을 했다. 왜냐하면 주식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2018년 당시를 보면요. 아까 15년, 16년, 17년에 주식 그 매출액이 32억, 38억, 41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33억이고요. 2019년에 54억, 20년에 72억, 그다음에 21년에 10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단기 순이익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누이나 배우자 지인한테 정확한 회사의 정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원래 당초에 13년에 매각할 때 다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이 좋은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좋은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팔 이유가 없는데
그분들이 요청해서 받았다 이건 저는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공정 매매이자 또는 명의 신탁에 해당된다. 한준호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그다음에 신혜영 의원님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경수 의원님. 네, 짧게 그래도 오늘 제가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 다 못하고 가서 그 아쉬움에 그냥 요약만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인사청문회를 오늘이 아니죠. 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제 느낌은 일단 자격이 안 된다는 거 확실한 것 같고요. 의혹에 대한 해명 부분들이 특히 불법적인 부분들도 꽤 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주질이었던 부분은 배임 혐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동업자 공은희 씨의 지분 매수를 통해서 지분 100%의 경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은희 씨가 운영상 남긴 부채를 공 씨에게 넘기고 또 그 자금을 회사가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대준 내용이 양자간 민사 소송 내용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안 됐고 관련된 자료 충분히 제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식 파킹 질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는 본인이 신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우이 등에게 매각을 했던 것은 이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명확하게 해명이 오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장경태 의원께서 계속해서 주주 변동 현황을 가지고 주주 명부상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따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피할 사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주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 되는 사안인데 왜 도대체 그렇게 딸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피하려고 했는지 저희가 여당일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큰 물음표 하나만 남기고 끝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이라도 꼭 좀 장관을 다시 불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의원님.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마지막이 주랭랑일 줄 몰랐고요.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첫 시작이 주랭랑일 줄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자료들 내일 아침까지 다 갖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청문회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자기 후보자가 본인의 입맛대로 가공해서 오늘 제출한 피켓으로 들고 왔던 그 자료 중에 주주 명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 실제로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들만 선별해서 가공해서 내놨다는 점에서 오늘의 검증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공동창업자라고 주장하는 장태명 씨 관련돼서 지난 9월 25일에 후보자가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고민해온 지인들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돈을 차입해주거나 주식 매입이나 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도와줬습니다.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남편의 지인도 이런 창업 과정에서 항상 함께했으며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차입도 해주고 2012년에 주주도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창업할 때 같이 고민한 사람이 공동 창업자인가요? 그리고 주식 매입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을 공동 창업자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그러니까 이 주식 파킹 문제를 전혀 해명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해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창업할 때 친한 사람이라서 조언해주면 공동 창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김행 후보자가 말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증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무서에 등록한 주주 명부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래야 공동창업자가 맞다라는 것이 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들통날까봐 1분만 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들통날까봐 이렇게 주랭랑 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고 하나도 투명하지 않은 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국민들이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김행 장관 후보자를 사퇴를 시키시거나 아니면 지명을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김행 후보자께서 댁으로 돌아가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한번 보시고 크게 숨 한번 쉬시고 내일 아침에 사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의원님. 예, 제가 어제 인사청문회 시작하면서 이 판넬 들었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제가 당연히 공개합니다. 자신 없으면 오늘 여기도 왔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청문회의 모습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그 후보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청문회 시작하기 전날에 과연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나? 노쇼하나? 이러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김행 청문회 불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73.98%가 부정입니다. 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했던 후보자의 모습에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청문회를 도망간 후보자라면 이보다 더 격한 분노가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언론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청문회 질의응답 사이에서 본인께서 최근에 언론 기자에 대해서 욕설과 막말을 했고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무위원의 그런 막말 국무위원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국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태도를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통해서 저희는 김현숙 장관도 부족한 장관이었는데 김행 후보자는 김현숙 장관보다 티끌만큼도 낫다는 우리가 판단을 절대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님 부디 좋은 후보자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 의원님. 김행 후보자를 보면서 참으로 점입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제출하겠다고 해놓고는 밤늦게까지 제출하지 않고 묵살하고 은폐하더니 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한테 가서 나가자고 독촉을 하고 정해중에 같이 있다가 속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도망가 버리는 이런 후보를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마도 점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본인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만 보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행 후보가 아까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과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짜증을 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주가 조작 가담 행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 DC 인사이드 우회상장 주가 조작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첫 먹튀가 되는 2007년 1월 IC 코퍼레이션의 230억대 유상증자 발표 당시에 IC 코퍼레이션 사회이사로 등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키트리 기획관리 부분 사장 근무를 한 넥서스 투자자문 민봉식 등과 함께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달 만에 치고 빠졌습니다. 전형적인 먹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후에
2006년 9월 현재 후보자는 전주 역할을 한 마니커의 실질적인 수익 창구인 비상장 투자회사 글로벌 리소스의 지분 8.8%를 보유한 대주주 등기 이사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키트리 공동 창업한 공은이와 함께 넥서스 투자의 상임 고문이었던 후보는 수십억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일을 벌이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뻔뻔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주식 2억 2천만 원어치를 보유한 메타캠퍼스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코인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코인 먹튀 미수가 아니라는 장담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김행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고 거짓말 투성이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네.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회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더 없는 거로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동주 의원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국무위원 김행 후보자 과거지만 오락가락한 재산 공개 억대에 이르는 미술에 대해서 신고 누락한 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공직자 재산 신고 사항을 위배했던 과거 사항을 물어봤었는데요. 결론은 오락가락한 해명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시종일관 무책임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후보자 인청 준비하면서 잼버리 현장에 방문을 하면서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공직자 후보로서 갖춰서는 안 될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후보자가 아까 우리 용해인 의원님도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혐오적인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왜곡된 삐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사실 많은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국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지만 국민들은 오늘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행 후보자의 인성과 자질과 품격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질도 안 되는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좀 생각 들고요. 오늘 속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그러한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인사청문회 결과 만들어야 네. 문정복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네, 이 후보자의 도망인가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피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그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회의 참석을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회하고요. 정회. 기조실에는 전달이 됐나요? 네. 기조실 그러니까 준비단 인천 인천 준비단에는 연락이 됐죠. 준비단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으면 네. 아니 연락은 된 거죠. 준비단 기술장과 통화는 된 거죠. 네. 예, 기조실장, 그러니까 준비단하고 연락은 됐고요. 저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청문회가
지속 다시 열려서 정상적으로 마치길 바라면서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